현재 클린스만이 추구하는 건 벤투가 만들어온 그 빌드업 능력을 그대로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뭔가 그런 빠른 장점을 살리겠다. 이게 굉장히 보입니다. 클린스만 너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 오른쪽을 가서 상대가 끌려왔어, 패스가 들어갔어, 압박을 나와. 근데 정우영이 왔어, 상대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압박을 나오면 좌구형 뛰고 조기성 뛰면서 요거를 그냥 때려 누면서 상대가 만약에 이 공을 이렇게 따잖아요. 여기서부터 재차 압박.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4-2-3-1의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클린스만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요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 정우영 선수랑 황인범 선수가 미드필드 지역을 좀 지배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 손흥민을 공미에, 그 다음에 이재성을 오른쪽, 자구영을 왼쪽, 그 다음에 조규성 선수를 스트라이커에 둔 클린스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빌드업을 가져갈 때 어떻게 빌드업을 가져가냐라고 봤을 때, 김승규가 여기 이렇게 서 있고 김민재가 벌리고 김영건이 벌리면 이기재나 김진수가 이렇게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양쪽 윙백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요 가운데 놓진 않고요, 약간 요 정도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김태환 선수도 요 정도, 윙어보다는 살짝 뒤에 서 있는 거를 추구하는 클린스만의 축구가 아니었나. 근데 요거 자체는 사실 벤투의 빌드업 시스템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이 여기서 김영관한테 들어가든가 뭐 김민재한테 들어가면 얘네들이 공을 김승규한테 주고 어떻게 하냐, 벌려요. 요렇게 벌려 있으면 김승규를 사실상 활용해서 3백으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빌드업 축구, 벤토 때부터 보였던 건데 요거를 똑같이 사용했던 경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 축구에서 좋았던 부분 중 하나는 김승규 선수가 많은 비판을 받아요. 뭐 세이빙 능력이 별로다, 김승규 왜 이렇게 못 막냐, 김승규만 아니었으면 뭐 우리가 가나한테 안 졌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승규 선수에 대한 비판이 좀 많은데, 사실상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우 선수도 정말 대단한 선수지만 김승규와 조현우를 비교하면 100점 만점에 김승규의 점수가 전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가 막는 게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조현우 선수의 막는 세이빙 능력이 김승규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승규 선수가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소름 돋는 건 상대 공격수랑 요 거리를 요 정도까지 와도 김승규가 요거를 가만히 가지고 있다는 거. 일단 요게 전 가장 소름입니다. 김승규 결정적인 세이브는 본 적이 거의 없음. 죄송하지만 포르투갈 때 월드컵에서 기가 막히게 잘 막았어요.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빌드업을 가져가면 김승규가 이제 김민재한테 패스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빌드업의 시스템은 벤토 때랑 비슷해요. 김승규가 내려가주고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간다고 치면 정우영 선수가 요 자리에서 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정우영이 내려오면서 3백을 만들어주고 황인범 선수가 요 가운데 지점으로 오면서 1-3-1, 1-3-1 요 느낌으로 빌드업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빌드업을 가져가면서 이재성 선수가 벌려 있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벌려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 상대의 3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대의 풀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황인범이 이렇게 받으러 가면 끌려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도 이렇게 라인을 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매력 포인트 중 하나가 김승규가 정우영한테 주고 만약에 김영건한테 준다 하면은 이기재가 여기 서 있으니까 끌려나가게 되면 상대의 미드필더가 이렇게 땡겨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클린스만이 손흥민을 이렇게 공을 받으러 내려가게 하면 상대방이 붙게 되고, 토트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볼을 넣었다가 이걸 잘려가지고 턴오버를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토트넘에서. 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것 중 하나는 자구영 선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줘요. 그러면서 요 풀백을 끌고 와주고 여기서 조기성이 반대로 이렇게 돌아주면서 상대의 센터백들의 시선을 끌어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공을 편하게 잡아서 전진해서 이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는 축구를 가져가고 있다. 요거를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 조규성, 자구영 요렇게 있다고 치면은 정우영이 윗선에 있을 때는 김민재랑 예를 들어 뭐 김영건이 공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김승규가 있으면 김민재한테 공이 가서 얘가 이렇게 압박을 나가니까 하고 또 끌려가면 여기서 이제 김태환이 받으러 내려와 주면서 끌려가면 이런 거를 정우영한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정우영한테 들어갔다가 황인범한테 가면 황인범의 이 킥 능력, 와 진짜 대표팀에서 황인범은 어나더 레벨입니다. 여기서 황인범이 이제 공을 잡았을 때 자구영이 띄워주고요.
상대가 무르게 되고 조규성이 받으러 오게 되면 상대가 끌려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손흥민이 뛰어서 왼발 킥으로 손흥민을 보고 때려준다든가, 아니면 요 장면에서 조규성이 또 돌아뛰면서 라인을 끌고 가서 손흥민에게 연결해서 손흥민이 가운데서 치고 나가는 축구를 현재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는 벤투 축구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투의 유산을 벤투가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클린스만이 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벤투가 정말 잘해 놓은 건 맞아. 클린스만이 가져온 것 중 하나는 뭐냐, 벤토는 약간 요랬어요. 빌드업을 할 때 김영권이 공 잡으면 이기재가 받으러 오고, 상대 끌려 나오면 공 받고, 여기서 또 황인범 잡으면 뭐 압박 당하면 또 받아서, 요런 거에서 김영권이나 누구한테 주면 쫙 끌려나가게 되고 이재성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면 이용이죠. 옛날에 이용이 나가고 있으면 여기 이용한테 연결해줘가지고 반대 전환을 통해서 상대가 끌려오면 이렇게 파고, 뭐 조규성 내려오면 조규성한테 줘서 정우영 올라가서 또 받은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황희찬이 벌리고 김진수나 이기재가 뭐 홍철이 띄워주면서 반대 전환을 하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황희찬한테 아이솔레이션을 주는 게 벤버지 축구였거든. 한쪽에서 시작해서 반대로 갔다가 다시 반대 전환해서 황희찬한테 주는 아이솔레이션 축구가 벤투의 축구였다라고 하면은, 현재 클린스만이 추구하는 건 벤투가 만들어온 그 빌드업 능력을 그대로 사용해서 대한민국의 뭔가 그런 빠른 장점을 살리겠다, 이게 굉장히 보입니다. 클린스만 너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 오른쪽을 가서 상대가 끌려왔어, 패스가 들어갔어, 압박을 나와. 근데 정우영이 왔어, 상대가 이렇게 나와. 이렇게 압박을 나오면 좌구형 뛰고 조규성 뛰면서 요거를 그냥 때려누면서, 상대가 만약에 이 공을 이렇게 따잖아요. 여기서부터 재차 압박, 여기서부터 재차 압박을 이렇게 조지면서 얘네가 빌드업을 할 때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공을 바로 다시 리게인해서 축구하는 축구, 요겁니다. 재차 압박을, 그러니까 애매하게 돌리다 축구를 하기보다는 완벽하게 열렸을 때 전방에 때려놓고 재차 압박 조지자 축구예요. 그래서 벤토와는 또 다른 매력의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클린스만호의 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콘테야, 요즘 콘테 욕도 많이 나오더만, 콘테야 손흥민은 이렇게 쓰는 거다. 아니 이제 아니 한마디만 해도 돼요? 손흥민이 득점왕을 콘테 아래서 했어. 아우 작년 득점왕 콘테 아래서 했잖아. 뭘 손흥민을 이렇게 쓰는 거다야. 손흥민이 콘테 아래서 득점왕 했는데. 근데 손흥민을 잘 살린 건 맞아. 손흥민을 잘 살린 건 진짜 맞아.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클린스만이 손흥민을 잘 살린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 팀의 포커스가 손흥민한테 맞춰있기 때문이에요.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능력, 손흥민 선수의 빠른 침투 능력,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모든 걸 요거에 초점을 둬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손흥민이 극대화되는 축구가 어제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럼 손흥민이 극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조규성이 이런 걸 띄워줘야 되는 거야. 공격수 9번이 이거 공 안 받아도 띄워줘서 손흥민한테 공간을 만들어주자, 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축구가 가능한 거고, 여기서 반대로 손흥민이 원래 토트넘이라면 위치되어 있는 위치인데 여기서 자구형이 띄워주니까 손흥민에게 프리스페이스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토트넘에선 뭡니까? 토트넘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만약에 페리시치가 공을 잡았어. 해리케인의 중심적인 축구기 때문에 뭐예요? 손흥민이 이걸 띄워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가 딸려가게 되고, 이때 해리케인 튀어나오면서 공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거 해리케인이 등딱하면 벤탄코르 뛰어들어가고 쿨루세스키 뛰어들어가면, 여기서 황로얄 쭉 나오면 황로얄 보고 반대 전환 해리케인이 해주고, 여기서 황로얄이 쭉 치고 들어가다가 뭐합니까? 상대 오면은 딱 자르고 셉세비한테 공 줘서 셉세비가 잡으면 뛰어들어오는 해리케인 보고 셉세비의 크로스, 그다음에 해리케인의 헤딩골. 요 차이죠. 그래서 축구는 원래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냐, 공격을 할 때 누구한테 초점을 맞춰서 쓰냐, 요게 중요한 건데, 콘테는 해리케인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우승을 할 수 있다, 혹은 4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클린스만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명단을 봤을 때 조규성, 자구영, 이재성 다 잘하는 선수지만 손흥민에게 요 하프 스페이스를 많이 줘야지만 우리나라가 더 많은 경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우루과이 때 나올 것 같은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김승규 선수가 나올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김민재, 김영권 나오고, 왠지 여기에 저는 서령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령우가 나오고, 김문환이 부상이 아니라면 여기에는 이번에는 김문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우영 선수 부상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손준호 선수 들어가고 황인범 선수 그대로 들어갈 것 같고요. 손흥민 공미로 또다시 나올 것 같고 이재성이 오른쪽, 저는 왼쪽에 자구형을 빼고 이강인을 넣을 것 같고요. 조규성도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조규성을 빼고 오영규를 넣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솔직히 조규성이 전북현대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 좋지 않아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 시즌도 PK골 빼고는 골을 넣은 적이 없고 지난 시즌에도 PK를 너무 많이 넣었고 필드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특히나 강팀 상대로 골을 많이 넣지 않았고. 근데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조규성이 국대에서 잘할까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조규성 선수가 클린스만 축구에서 굉장히 잘했고 이재성 선수도 굉장히 잘했고 자구영 선수도 괜찮은 경기를 했지만 새로운 감독이 부임된 거기 때문에 오영규도 셀틱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안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거든. 사실 아시안컵이 다음 내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안컵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오영규랑 이강인이 선발로 뛰는 게 어떤지 요것도 충분히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해서 요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요게 아니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손준호 선수 대신에 이강인 여기다 넣고 여기에 나상호가 투입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아까처럼 나오거나 이강인이랑 나상호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클린스만 축구에서 손흥민 공미 카드는 매력적이었다라고 저는 진짜 보고 싶습니다.